안녕하세요, 여러분. 분열성적인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라고 써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분열성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라도 나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어떠시냐면은 외현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분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화를 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좀 조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을 보면은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아이들은 자기 속에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가출을 하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뭐 이런 걸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게 돼요. 부모가 됐든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들은 속에 문제가 있어도요, 겉으로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분열성적인 분들이 약간 비슷한 걸 나타내요. 실제로 이 분열성적인 사람들이 결혼을 어떤 분들하고 한다고 이제 보냐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대체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외향적이고도 조금 히스테릭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드러나냐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무슨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히스테릭한 아내는 점점 화를 내고 막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전혀 접촉을 안 하니까.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히스테릭한 너가 문제다. 너희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접촉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 관계를 원하는데 그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본 이하로 떨어지고 접촉이 전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문제는 숨어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이런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열성적인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화를 내고 잔소리하는 이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남편들 성실하고 어쩌면 조용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 남편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의식을 느끼지 않고요. 일단 상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는 법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정신과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분노나 고통조차도 자신이 잘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강하게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분열성적인 사람을 이해하는 치료자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중에 뭐 심한 분열성이 아니라도
내가 이런 분열성적인 면이 있고 심하게 내성적이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신을 방치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let it be me,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적극적으로 이걸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멀리 떨어지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버려 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침범 당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내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세계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굉장히 숨막혀 하고 뒤로 막 달아나는데, 그 달아나는 그 마음 속에는 이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침범당하고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다르기는 하죠. 그 침범에 대한 두려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침범당하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두려워하고, 나처럼 피하고 싶고, 나처럼 무시당할까 봐 괴로워하는 나와 비슷한 동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요. 나를 완전히 고립된 상태, 철수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거리를 확보하고 교제할 수 있는 타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거리를 꼭 이렇게 확 좁히지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안정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타인을 찾아보면요, 있어요. 나처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조금씩 그들과 제한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력을 하는 것이 나를 방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 밀착되거나 압도당할까 봐 되게 힘들어하고 거리가 있어야만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어진 상태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나를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이쪽을 향하여서 조금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본다면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안전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의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봐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방치가 정말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보기를 하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접촉이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는 일을 내가 딱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빨리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자신을 설명하는 것, 내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성격이다, 뭐 이런
이런 동영상을 좀 공유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성격이고 실은 내가 너를 싫어해서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것들을 접촉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자. 이거가 어렵다면은 뭘 하면 되냐면요. 어떤 최소한의 행동,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맞닿는 대화를 하자. 이거는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딱히 여러분의 이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열성 성격이 아니라도 우리가 사람과 접촉하는 능력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고차원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냐면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하냐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산책을 뭐 2시간을 하자. 또는 뭐 좋은 카페를 가자.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딱히 뭐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뭐 둘이 서로 앉아서 그냥 좀 뭐 책에 관한 이야기, 동영상 좀 보고 뭐 커피 마시고 또 따로따로 앉아서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행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아내가 원하는 행동을 좀 내가 시간을 내서 해주는 거죠. 아내가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 정리하기를 내가 조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면 정서적 접촉이 안 되더라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시간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아이들과 무엇을 막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이가 굉장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규칙적으로 그걸 돌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상담을 했던 분은 자기 이제 그 전공이 뭐냐면은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뭘 만드는 건데 그 아이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미술 시간에 뭐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다른 것은 안 하는데 그 미술 시간이나 뭐 공작에 연결된 것들을 이분이 이제 책임을 지고 얘를 만들어주고 함께 만드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술을 도왔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규칙성을 가지니까 얘와 접촉도 좋아지고 조금씩 친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뭐 전공이 좀 비슷하면 좋죠. 내가 컴퓨터인데 우리 아들도 컴퓨터를 해. 그러면 그 컴퓨터라는 어떤 공통된 것 가지고 그것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어떤 공유 공간, 시간, 그런 취미 이런 것들을 뭐 취미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너무 상처 입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한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로 가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정한 거리가 늘 유지되고 어떤 주제만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함께 만나는 공간이 있다면 뭐 취미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봉사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있다면 하기를 권해요. 의외로 이렇게 약간 스키조이드한 이 분열성적인 사람 중에 훌륭한 상담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상담이라는 제한적인 만남, 굉장히 규칙성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 제한된 어떤 설정이잖아요. 그런 설정 안에서 이 분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숨막히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분열성이 갖고 있는 예민한 감각이 상담 속에서 잘 발현될 때
그 상담이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미술 모임이나 봉사 모임이나 또는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막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규칙적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부분에서만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되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 섹터를 정하고 너무 나에게 침범하지 않는 어떤 규칙을 정해서 내 인생에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상처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혹시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